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재명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2010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됐을 때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배포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렸는데 벌금 50만 원 해갖고 대법원까지 50만 원 확정돼서 시장직이 유지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보통 이제 공직선거법 한번 이렇게 걸리면은 그다음부터 착하게 살잖아. 그리고 선거를 이렇게 안 하잖아. 근데 이재명은 2018년에도 또 공직선거법 걸리고 이번에 또 걸린 거예요. 이 정도 상습적인 공직선거, 이건 진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게 초범이 아니야. 초범이 아니잖아. 그렇잖아. 이거 벌금 나왔으니까 이거 최소한 재범이잖아. 그리고 이번에 더 세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과자, 그러니까 또 동종 전과를 저지른 놈은 더 세게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50만 원. 야, 좀 그렇습니다, 진짜. 명함 300장 돌렸는데 나쁜 자식. 300장. 선거법상 예비 후보자는 지하철역, 군회 등 많은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네. 위반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데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여러분 그때 이건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거 기억나시죠? 이게 뭐냐면 이게 그거잖아요. 우리 이 얘기 여기서 했죠. 제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뭘 위반했는지 모르세요? 모르나? 첫 번째가 해경군 김씨고, 해경군 김씨 한참 얘기했잖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다른 거 있잖아. 그 네 가지. 친형 강제 입원부터 시작해서 쫙 이 두 가지가 큰 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누가 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모든 거를 갖다 김용환이라고 지금 충북도지사 한 분이 그때는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나온 분이 이 모든 걸 다 했다니까. 정말 난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걸 고발한 사람. 해경군 김씨 있잖아. 해경군 김씨. 이거 아니다. 이건 말고. 그래. 이건 아니. 어쨌든 이건 아닌데. 어쨌든 해경군 김씨 있잖아. 해경군 김씨가 고발이 돼갖고 이제 이재명 마누라가 지난 대선 때 그거를 한 거. 지난 대선 때 이제 문재인 허위로 비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이재명 마누라면 이게 공직선거법 걸린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 갖고 이제 했었는데 경찰은 해경훈 김씨가 이재명 부인이 맞다고 기소 송치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검찰이 이걸 잘랐죠. 이거는 제가 반드시 특검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원래 안 그러는데 검찰 불기소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30여 차례에 걸쳐서 또 7개월 동안 수사를 이제 했는데 어떻게 이게 불기소냐? 어이가 없다. 이 트위터 계정 김혜경 씨 4만 건을 분석했는데 이게 동일인이라고 나왔는데 이걸 안 했다. 그래갖고 기소를 했는데 이건 너무하다라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거는 그냥 넘어갔어.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제 드디어 2020년 대법원을 뜨겁게 달궜던 그 사건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내일 공직선거법 앞두고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알아주세요. 이재명은 이제 경기도지사를 이제 선거를 할 때 허위 사실을 몇 번을 얘기합니다. 뭐냐? 이게 하나는 성남 FC야. 성남 FC 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얘기하고 나중에 이 바른미래당 김영환이 이 성남 FC로 결국 기소를 했어. 그러니까 고발해갖고 지금 이거 재판 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김영환 이분이 또 뭘 했냐면은 이거 봐요. 검사 사칭한 거 그거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검사 사칭으로 벌금을 받으셨잖아요. 1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하신 일들은 다 정의를 위해 하신 일이니까 딱 그래도 이재명이 이런 거야. 저는 보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것을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PD가 검사 사칭을 했고 자기는 옆에서 다른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그것 옆에 있다는 이유로 누명을 썼다고. 이건 거짓말이거든. 왜냐하면 대법원에 보면은 둘이서 공모했다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 받은 거거든. 옆에 있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왜 이게 1심, 2심, 3심 모두 유죄가 되냐고. 여기서 허위 사실을 유발한 거지. 이게 하나 걸렸지. 그래서 검사 사칭 당시에 대법원 판결에 나와. 그래서 보시면 이재명은 최초로 PD와 공모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했다. 공모했대잖아. 공모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위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또 이제 공직선거법보다 허위 사실이 됐고요.
그리고 이 검사 자칭은 방송국 PD다. 허위사실 계속 거짓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뭘 하냐면 이제 일단 우리가 그거부터 보자고요. 그 검사 사칭 허위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2002년에 벌어진 사건이긴 2002년에 벌어진 사건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그 당시 2002년에 벌어진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2018년 선거 때 다시 끄집어내짐으로써 또 이제 또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인을 부를 거 아니야. 이 변호인이 부른 증인 한 명.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이제 이번에 등장한 김진성 씨잖아. 김진성 씨. 이 김진성 씨가 검찰은 증인 신청 안 했으나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걸 갖고 이제 하는데 나중에 이 김병랑 시장의 비서인 이 김진성 씨는 원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가 무서워서 불출석했어.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심리가 열렸을 때 그때는 출석해서 증언을 하고요. 이재명이 시킨 대로 위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를 자백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위증 교사 사건이 열리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사람의 위증 덕분에 이거는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오고 요 부분에 무죄가 나오고 2심, 3심에도 이게 유지가 되면서 이제 이거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김영환이 또 묻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재명이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허위사실이죠. 당연히 허위사실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그 보건소장, 그 성남시장 당시에 그 보건소장이 그러니까 보건소장한테 이걸 시켰는데 보세요. 보건소장이 왜 이거를 갖다 이제 좀 그 말을 안 들었냐면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제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기 전까지는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우울증에 빠진 건데 2012년에 강제 입원을 실시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정신 치료를 받은 건 2013년 이후란 말이야. 그런데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에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보건소장한테 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모두 걸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은 계속 이렇게 말하죠. 형님은 정신병이 맞다. 그 정신치료를 실제로 받았고, 가족들이 입원을 시키라고 했다라고 이런 거짓말을 한 거죠. 어쨌든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권리행사 방해와 더불어서 직권남용에다 허위사실까지 이제 퍼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김영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정신병원 입원시킨 건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요.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보자고 진단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형님을 정신병원 입원시킨 거는 왜 그러냐면은 형님이 자꾸 이제 성남시 게시판에 이재명을 비판해요. 너 시민운동할 때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변했냐라고 이제 계속 비판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백종 손실시켜갖고 막 협박도 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예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그렇죠. 이거 보세요.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방안 찾아라. 이재명의 측근, 정진상을 비롯해 이재명 측근이 보건소장을 압박한 정황이 나와요. 이 측근들이 보건소장한테 거친 욕설을 하는 등 강제 입원을 압박한 진술을 확보했다. 그렇습니다. 백종선이 있었고 그리고 정진상도 있었습니다.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킬 방법을 찾아보라고 보건소장한테 지시했는데 이 보건소장은 계속 반대를 하니까 그럼 다른 사람을 알아보라라고 강제 입원을 빨리 찾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강제 입원시키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재명이 그 소장한테 강제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를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여기서 이 구소장이 의사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위험을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고 반대했는데 이거를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또 허위사실을 말을 했죠. 그래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합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그 직권남용에 대해서 그런 거고,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 지금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이게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됐냐? 예, 그 성남시 비서실장 윤모 씨가 증언을 거부하는 바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됐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 원을 이제 그 딱 똑같이 구형을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벌금 300만 원 나와. 그러니까 이 1년 6개월짜리 이거는 직권남용이거든요. 직권남용 여기는 무죄가 나오는데 요 벌금 600만 원 허위사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재명이 형님을 입원했다는 거는 이게 팩트야. 그래서 이거 갖고 300만 원 선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심이 이게 확정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제 이게 유지가 되면은 형이 이제 모든 게 날아가는 거죠. 이재명의 운명이 여기에 달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를 합니다. 네. 신년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건 관계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2020년 일어난 거기 때문에 신년사를 안 했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형님 입원시킨 적이 없다. 요거 하나. 그러니까 그 뭐냐 검사 사칭 위증 교사는 이거 검사 사칭 그거 뭐지? 검사 사칭한 그거는 허위 사실은 빠졌어. 이미 빠졌고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형님 강제 입원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어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어떤 건지 아시죠? 대법원이 판사가 12마리가 있고요. 그중에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판단하면 너무 이게 부담이 크니까 야 책임을 다 나눠지자라는 게 바로 전원 합의체예요. 이게 비겁한 거죠. 그래서 전원 합의체에서 다루게 됐고 최강욱도 참고로 최강욱은 정말 천하의 잡범인데 그게 잡범인데 이것도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정치적 사건 같은 그런 건 몰라도 그런 거를 다뤄야 되는데 이런 이재명 같은 그런 공직선거법 허위 봐봐 이게 벌금 300만 원짜리를 이게 전원합의체 다룰 일입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재명 상고심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생중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생중계. 지금 법원이 갑자기 무슨 법익을 위해서 뭐 생중계 안 한다는 건 딱 개소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이 유지가 됐어. 근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래. 그리고 이게 7대5였어요. 7대5. 그러니까 연차가 저기 젊은 사람부터 먼저 이제 손을 드는 이게 의견을 표명하는데 5대5에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권순일이고 권순일이 나중에 화천대유 이제 들어가죠. 그 사람이 6대5가 됐고 김명수는 역시 무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7대5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이거는 다 무죄고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 이건 뭐 크게 이건 제가 봐도 이건 좀 이상한 거고요. 허위사실 공표 이거 이제 검사사치 이게 다 무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형님 입원에 대한 것만 2심에서는 300만 원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 원심 파기. 왜 이게 거짓말이 맞는데 왜 이게 무죄가 됐을까요? 1심은요. 그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개소리를 했고 2심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얘기하면서 300만 원 선고한 거거든요. 그런데 무죄 찬성한 사람 보면은 이게 TV 토론회 같은 즉흥적인 공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개소리냐면요. 사람들이 TV 토론을 보고 후보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거짓말했다? 그럼 이걸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 TV 토론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죠? 유죄라고 했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불리한 사실을 숨겨서 왜곡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계속 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TV 토론에서는 무슨 거짓말을 해도 이게 괜찮은 겁니까? 정말 이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대법원의 이 개 같은 결정으로 인해서 이재명은 다시 파기환송심을 하게 됩니다. 봐봐요, 여러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다시 하라라고 고등법원에 보내면 고등법원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대법원 말을 들어야 돼. 이재명 미소 띈 채 파기환송 출석 끝까지 재판에 만전기할 것 이렇게 했죠. 정말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때는 정말 야 드디어 또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그동안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실 불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왜냐면 벌여놓은 범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제 아내가 갑자기 여보 이러면
뭐 걸렸을까 막 고민하잖아. 근데 딱 한 가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런 고민 안 해. 그냥 그것만 숨기면 되잖아. 근데 이재명은 뭐 걸릴지 모르는 인간인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또 고비를 넘긴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권순일이 화천대유에 간 그 권순일이 김만배랑 8번을 만났죠. 8번을 만나고 이발소에 갔다고 구라를 쳤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 항소심이 9월 6일이었어요, 여러분.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나왔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 무죄 나온 게 그 다음에 7월 16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 8차례 김만배가 그 권순일 대법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권순일은 이 기대대로 다른 사람 회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제 무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 봐봐요. 7월 달에 그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2월 달에 벌써 이렇게 말해요.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백모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2020년 7월 16일이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한 달 전 6월 24일에 임모 씨가 이런 말합니다. 통화로 지사님 사건은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 결과가 나온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5나 예를 들어서 이 8대5가 7대5가 된 거는 한 명이 이해관계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거 보면은 여러분 이거 대법원 이거 압수수색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놈의 대법원이 진짜 정말 이 권순일 하나 압수수색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방해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재명 파기환 소지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어두운 터널 지나온 것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재명은 늘 범죄가 일상화됐기 때문에 늘 어두운 터널만 지나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정희가 이 공로로 그러니까 2020년 9월 이제 7월 달에 이 판결이 있고 거기서 활약했던 노정희라는 사람이 선관위원장이 되죠. 이거는 뭐 선관위원장이 됐고요. 이건 뭐 저는 열심히 했으니까 너한테 상을 주마 이런 거 같아요. 그냥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봐봐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겸임 교수야 겸임 교수. 겸임 교수는 사실 비정규직 교수고 그냥 뭐 정식 교수가 아니잖아. 근데 선거 벽보에 교수라고 표시하면은 이게 선거법 위반이래. 그러면서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100만 원 이상 뭐 아니 그런 따지지 말고 선거 벽보에 교수라고 표시하는 그게 70만 원 선고. 야, 근데 겸직 교수는 사실 교수라고 많이 부르잖아. 근데 이게 유죄라고 판단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재명의 그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홍보물에 허위사실, 이 사람은 뭐라냐면 그 119 안전센터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거짓말해갖고 방송, 막 이런 와중에 정말 이재명은 정말 미스테리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사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요. 이재명 같은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이미 아웃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는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이 사람은 119 센터 자기가 지었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의원직 상실했어요. 그리고 정말 선거 공보물에서도,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검사 사칭 있잖아. 검사 사칭 이거에 대해서도 선거 공보물에서 자기는 뭐 공모 안 했다고, 그냥 공모 안 했고, 그냥 옆에 서 있다가 질문에 답만 했는데,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했다. 도운 게 아니라 둘이 공모했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선거 공보물에 여러분 공보물에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냥 옆에 있다가 그냥 뭐 질문에 답만 했다고 그렇게 나와. 그렇게 거짓말을 해. 아까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는지 알겠죠 이제. 홍보물에 허위사실 적으면 당선 무효형이 돼야 되는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이재명 공보물 검사 사칭 전과에 대해서 소명한 게 허위사실 게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역시 노정희는 은혜를 갚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